네, 지금은 일주별 을사년 운세 가지고 네 번째로 해서 정일간에 대한 그 운세를 얘기하려고 해요. 보통 제가 이제 사주 풀어주고 오면서 누구 그 통화할 때 사주 공부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보고 오면서 이렇게 뭘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저는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어떤 제 일신상에 되게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게 변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일생에 가장 큰 어떤 변고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뭐 이렇게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 세상에 이게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님 섭리말고 또 하나 있구나. 이제 이거를 강하게 이제 갈등하면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제 명리를 접하게 됐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벌써 30년 동안 저 명리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 7천여 명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친구 이렇게 상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옷가게에 앉아가지고선 오는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재미를 많이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서는 이렇게 정식적으로 의뢰해가지고선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돈 받고선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돈 받고 풀어주고 온 거는 제가 알기로 1996년, 2006년부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서비스 차원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재미를 많이 봐줬죠. 그래가지고 토탈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한 7천여 명 봐준 것 같아요. 제 명리구역은 내년,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렇게 횟수를 30년 차입니다. 사람은 한 7천여 명 이렇게 봐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간혹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간혹 지금도 서울 올라가면 교보문고 가지고 역학 코너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가 공부했던 그런 수준의 책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 저기고 다 보면 이렇게 말 장난하고 기분 장난하는 타로 쪽을 많이 끼고 그랬죠. 저는 타로 공부 안 했어요. 그거는 제가 보고 때 그거는 장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장난이라가 별로 나는. 그거 이제 타로 할 바에는 저는 쥐욕점을 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선 난 타로 같은 건 아예 제껴놓고 안 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통 명리만 공부했지 뭐 거기다 뭐 잠이두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생되는 그런 이론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60갑자, 주역에 나오는 그 8864회 그걸로 해가 적용하는 거 있고 거기서 파생된 거 이렇게 384가지는 그것도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이렇게 기초만 튼튼히 알면 되지 파생적인 거 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직업적으로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통으로 그 원리만 깊게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외 거는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저기 하면서 이렇게 뭐 가지고 공부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해 96년 전이니까 횟수로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공부하던 책이에요. 제일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한 거는 여기 보면 논리적 사주풀이라는 책까지 공부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명리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해 지금 그 저기 만세를 어플 만들려고 또 만세를 어플에서 어떠한 그 이렇게 사주 푸는 그 어플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책쓰는 것이 논리적 사주풀이라 그래요. 이건 상당히 과학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했어요. 되게 학문적이고 따따따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현상은 요렇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 아주 딸막딸막하게 단편적인 지식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이게 되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 되게 이렇게 조금씩 여러 분야를 다 총괄한 그런 식의 책입니다. 이거 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고시 공부를 쭉 해가지고서 그걸 공부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 분야에 가지고 깊지는 않지만 상당히 넓은 분야가 있다는 거를 이때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사주정 1. 이거는 500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게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해가지고 그 12
천간, 12지신, 12지지하고 열천간 해가지고 그거를 사주정의 일은 상당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 공부한 다음에 사주정의 2편에는 이렇게 응용편 해가지고 용신 잡아내는 거 풀어내는 거 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논리적 사주풀이 공부한 다음에 사주정의를 이제 1편은 내가 기본적인 책을 이렇게 적용하다가 두 번째 책은 제가 상당히 깊게 공부를 했어요. 사주정의 2편.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주에 대한 용어나 어떤 그 전반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딱 공부한 것이 운명학 사전이라고 한중수가 쓴 책, 이 책이에요. 이 책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고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운명학 사전은. 그래서 운명학 사전을 공부했죠. 운명학 사전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걸 쭉 했는데 이 운명학 사전이나 이 저기는 보편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오행론, 십신론, 육신론,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하는데 오행론하고 이게 육신론 요 위주로만 설명하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게 신살론은 잠깐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 운성론도 그냥 12신살에 갖다 설명하는 그런 정도는 끝나고 한 것이 운명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운명사전 해가지고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이 틀이 돼가지고 남을 봐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운명사전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자기가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갖춰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에 공부한 것이 동양인의 사주팔자라는 책입니다. 김성진의 책이거든. 이거는 첫 편지는 신살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이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왔어요. 신살은 쉽게 말해서 운세를 풀어내는 하나의 기술적인 그 설명서입니다. 그 신살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오행론, 육신론에서 어떤 근간이 딱 터져가지고 사건 발대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설명한 거는 이 신살론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신살론이 가장 잘 설명된 거니 동양인의 48자라는 김정진의 책에서 이제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깊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응용되는 그 실전 운용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이런 데 가지고 풀이 형식이 쭉 나오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한중수도 이걸 했고 이제 김성진도 실전 운영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했는데 제가 이런 책이 지금의 교보문고하고 이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고서전이나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누구 팔려고 하는 사람들께 개인적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뭐 했냐면은 사주는 오행론, 십신론, 육신론, 그다음에 운성론, 신살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당사주라는 걸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사주 공부하고도 인생 12진법 정다운이 진짜 옛날에 상당히 유명했던 책이에요. 그걸 딱 보니까는 뭐냐면 이게 운성론의 원리가 이 둘에서는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당사주 인생 12진법 해가지고 운성론의 깊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걸 알게 된 거죠. 운성론에 보면 12운성론이 있거든요. 그거는 초년, 중년, 그다음에 장년, 말년 운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쭉 설명이 나와요. 그거는 운성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메일로 저기 사주를 풀어줄 때 뭐냐면은 당신이 12신살의 얼지가 뭐며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12운성론 쪽에 뭐 당신이 태면 어떻고 뭐 절이면 어떻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져 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연지는 초년이 이게 벼져 있고 중년, 장년, 말년 해가지고 그것을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초년은 자기 어릴 때 저기 하는데 이제 그 큰 자기 특이나 국가적인 그런 걸 영향이 그러는데 그건 별 영향이 없고 얼지 기준이 자기의 이제 직업이나 기본적인 그다음에 부모 형제 틀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지는 자기 자신하고 배우자하고 시지는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일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운성 12신사를 제가 자세히 풀어줘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당사지에 올립니다.
인생 12진법이라고 당시에 올립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그 사람이 이제 정태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동태적인 요소, 이게 정태적인 요소에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운명을 다 설명하더라는 얘기죠. 이게 당시에 인멸이 이게 운성론적 설명인데 이것도 공부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옥은 맨 처음에 노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에 해가지고선 그 지옥을 공부했는데 이게 그 뭐야 그러니까 양양양 양음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나가니까 처음에 그런 식의 지옥 공부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지옥을 이제 자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접한 책이 한중수가 쓴 여기 이제 운명사자 한중수가 쓴 이렇게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점 육효 전집이라고 하는 한중수가 쓰는 지옥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정리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썼어요. 쉽게 말하자면 뭐 이렇게 양양양 양엄양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옥의 틀을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 한준수에 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옥까지도 이렇게 일종의 틀을 내가 이렇게 정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들이 가는 무슨 얘기면은 뭐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추천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첫 번째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운명업사는 한정수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사주정의 최양님이 쓴 거 1편하고 2편이 있고 그 다음에 동양인의 48자 김성진이 해가지고선 요거는 이제 신살론적인 측면에서 그 운성론 신살론 쪽에서 많이 설명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첫번에 입문할 때 그냥 논리적으로 푸는 논리적 40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이 상당히 그 시기하다 보면 이렇게 상당히 정리가 잘 되는데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마 교보문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근데 고서점에서는 이렇게 그 일일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이건데 지금도 이 책이 제 교과서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잘 정리된 것이 교보문고에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 뭐 저세 뭐 연애자평 뭐 사주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온 옛날 그 중국 사람들 쓴 책도 번역해서 나온 거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지금의 이 정리된 이것보다는 수준이 얕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저기 중국의 유명한 사람 썼던 그 온서는 그대로 번역해서 나오더라도 이 나온 저기보다 이게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 푸는 원칙이 사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사주 푸는 것도 다 저기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주정의 1에서 오행론의 그 천간의 10개, 지지의 12개 그 오행론의 특성을 다 일일이 그 설명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에 육신론, 게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도 육신론보다는 저는 십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 십신론에 나오는 그 이제 자기 일간이지를 어떻게 변한다 하는 그런 것도 공부하고 하면은 일단은 그거를 용어적인 거는 자기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잡혀온다는 걸 자기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주 푸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 사주를 만세력 저는 사주 링크라고 하는 걸 씁니다. 사주 링크라고 하는 어플을 씁니다. 사주 링크라고 하는 어플을 써요. 어플을 쓰고 하는데 내가 왜 많은 어플 중에 사주 링크를 쓴다면 이것이 12신살, 12운성도 지만 일반 신살도 잘 설명해가지고 나타나더라 이제. 근데 이것도 보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그 사주 만세력 어플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사주 링크로 해가지고 이거 풀고 그러거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그 어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갔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안 맞는 틀이 되게 많아요. 필요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게 천을귀신이라고 하는 어플도 있어요. 근데 천을귀신 이거는 무엇이면 이게 당사주 같은 것도 설명이 돼가지고서 천을귀신이라는 어플도 제가 많이 보죠. 사주 링크하고 천을길신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요거
요거 두 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20년 어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당사지에 나오는 원리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1020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죠. 사주 푸는 것은 자기가 이제 용어나 어떤 작용 같은 걸 잘 공부하고 다 난 다음에는 어떻게 푸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만약에 이제 자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그 내가 왜 사주 링크를 쓰냐면 12신자, 12연생 일반 신자리 다 포함돼서 나올게 사주 링크를 쓰고 천일기신 어플은 당사지에 올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두 군데를 항상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보고 그래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사주를 풀어내려면은 오행 구성을 봐야 됩니다. 오행은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되고 하는 그 오행 구성을 내가 어떻게 되냐. 그 일간이주로 해가지고서 구성된 걸 딱 봐야 돼요. 구성된 걸 이렇게 딱 봐가지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제일 먼저 뭘 봐냐 하냐면 이렇게 그 자기 일간이주로 얼지가 사주의 3분의 1 작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얼지가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 다음에 얼지 일지가 쉽게 말하면 60% 이상 그 사주 전반적인 게 다스리는 오행 중에 하나가 월지하고 일지입니다. 그것이 그 사주를 움직이고 운세 파악하는 데 가장 근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그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제 이런 걸 파악해 되죠. 그러니까 얼지가 3분의 1 비중을 차지돼 가지고 자기를 돕는 인수나 비겁으로 되면 일단 신강 요소를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 주변 걸 쭉 봐가지고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선 이렇게 이 사람이 몇 퍼센트 신강이다, 몇 퍼센트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글로 메일로 풀어줬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신은 몇 퍼센트 신강입니다, 몇 퍼센트 신약입니다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다 논리학적인 근거에서 나와요. 사주 오행의 지지에 상관돼가지고 신강 신약을 파악하는데 그 지지에는 다 이렇게 몇 퍼센트의 오행, 천간 오행을 포함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적용하면은 뭐 7대 7대 16, 그 다음에 98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중이 있습니다. 그 지장간에. 그래가지고 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얼지의 지장간을 통해 가지고선 그것이 천간에 투간되면 그 교구를 잡습니다. 그 사람이 교구를 잡아요. 이 격국은 뭐냐면 오행 구성에 대해 내가 수성이 많다, 화성이 많냐 이걸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국을 파악해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 자체를 해가지고 오행 구성으로 해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알게 되고 격국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격이냐 이렇게 십신에 나오는 격국을 자기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십신에 나온 곡구 이게 아까 이렇게 육신이라 그러는데 그 정확히 하면 십신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관성 위주로만 해가지고선 내가 출세하느냐 뭐 이런 걸만 파악해가지고 정관, 평관, 식신, 상관 이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수,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내가 이제 출세하느냐, 뭐 장원급제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따져가지고서 관성 위주로 보고 관성을 부디게 하는 식신, 상관 그 위주로 봤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육신보다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십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 십신에 이게 구성되는 게 가지고선 지장간에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천간에 투간되면은 그 속정이 나타난다래. 그것이 쉽게 말하면 격이라 그럽니다. 격. 이 격이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하고 직업을 나타내 줍니다. 그거 거의 다 맞아요. 적어도 운기칠삼 해가지고 이 격이 무슨 격이다 하면은 70% 이상은 그 사람의 속성이나 직업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행구세의 격국을 파악하고 한다면은 사주에 이게 쉽게 말해서 한 50% 이상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얼지고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강 신약을 잡아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그 나의 십신 중에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용신을 잡아내게 돼 있어요. 용신을 잡아내면 그 용신을 도와주는 건 시신이라 그래요. 시신이라 그러고 나를 극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오면 안 좋은 건 기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약한데 더 약하게 만들고 한 거는 나한테는 나를 어렵게 한다는 기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나한테 있으나 마나 한 거는 이렇게 한신이라 그러죠. 한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병이 있는 사주는 약이 온다 약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오는 거는 그거는 40%는 기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국에다 대운행을 포함돼 가지고 전반적인 인생의 큰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격국에서 내 성격과 직업을 알아낸 다음에 명국에서는 그걸 파악하는데 대운행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쉽게 말하면 요새 용희신을 흘러가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버겁게 가는 기신이나 한신을 가면은 인생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실패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국하고 대운한 거는 자기의 운명을 다 설명해내요. 그 다음에 이 세운에서는 75억 명의 인구의 그 운이 이렇게 세운마다 대운의 흐름에서 어떻게 조정받느냐 그걸 파악하는 것이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제 동네에서도 몇 번 했지만 사주는 용신파. 그러니까 지금 신강신약계 용신 잡아내가지고 용신 위에서 이거는 내 운이 어떻게 진행된다니까 처세입니다. 처세. 내가 어떻게 진행되는 처세를 얘기하고 이 격국파는 아까 여기 말하는 이렇게 운송론에서 당사자 인생 12지법으로 해가지고 격국해가지고 나는 어떤 성격에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하는 이게 숙명론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숙명을 설명하는 격국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세를 하는 용신, 기신, 한신을 잡아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올해 운이 어떻게 하나 용신적인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격국파해가지고 내 숙명이나 이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지낸다는 걸 알 수 있는 격국이나 이것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정일간에 대한 그 운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갑 을, 병, 이거 네 번째 이제 정일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저는 이게 그 일주별 해가지고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게 그 일사에도 사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는데 그 일지는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사실이나 배우자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지는 자기 사회적 역할이라는데 내가 이제 어떤 운세가 오느냐, 변동운이 있느냐, 이동운이 있냐, 돈이 많이 벌겠느냐, 출세하겠느냐 그런 걸 하려면 이게 얼지 기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지 기준도 뭐냐면은 이게 자기 얼지가 사유축이 하나든가 인호수를 하나거나 해놓으면 이렇게 돼 신자진할 때 분명히 을사년의 을사요 사화는 반드시 일지나 얼지에 어떻게 차이면 지살, 역마나 망신이나 겁살을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지나 얼지 간에 무조건 지살, 역마하고 망신, 겁살 중에 그 분명히 그 이렇게 그 네 가지 중에 분명히 두 가지는 반드시 그런 운이 형성돼서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운세 파악하는데 신산론적 해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십신론적에 내가 이제 올해는 어떤 운이 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이제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것이 그 변동수가 어떻게 오냐 이렇게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을사할 때 을이 나한테 어떤 영향으로 왔느냐 이거 이렇게 쭉 하고 나면은 자기 이제 직업적인 거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동되고 하는 걸 유추해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얼지와 일지 기준에서 이렇게 올해는 사화 을사년에 이 사화는 지살, 역마, 망신, 겁살의 운기가 반드시 작용한다.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단은 이제 일주별 을사년 정일간 해가지고 이제 그 일지 기준에서 이제 그 일주에서 이렇게 그 정일간에 대한 운세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전 저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 명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되고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장난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가. 근데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이런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일관일 때 이 사람들은 정일관, 정묘,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사 이렇게 있는데 정일관 사람은 편인하고 겁재로 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장 큰 저기를 할 때 이렇게 편인하고 겁재로 왔을 때 이 요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데 신강, 신약,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 요소에 따라서 올해 이 정일간의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인하고 비겁 겁재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요소를 강하게 하는 요소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강한 사주들은 이 정일간의 신강한 사주들은 이 편인 겁재로 짜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강한 정일간의 신강한 사람들이 편인 겁재라면 좀 짜증나고 돈이 마르고 뺏어간다 그런 식의 운입니다. 전반적인 운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누가 도와준다. 이제 강하게 내기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일 때 내가 특수한 일로 이렇게 출세한다, 승진한다, 당선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재물 쪽의 측면에서 봐서는 정일간의 사람들은 편인 겁재는 여기서 얘기해주면 이렇게 편인하고 겁재는 이게 재물하고 상극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물 측면이나 그 다음에 누구 경쟁해갖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후에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정일간 사람들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제 그것이 총괄적인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묘일주를 얘기하죠. 정묘일주 사람들이 이게 되게 자기자기하고 되게 아름답고 이렇게 섬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정묘일주라면 되게 좀 이렇게 그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사치스럽고 그런 것이 좀 많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올해가 이제 그 편인 겁재로 모았기 때문에 그냥 그 전반적인 운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자기 기는 강해지고 하는데 요 자체가 이게 쉽게 말하면 신강 쪽으로 가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짜증나고 그래요. 돈이 마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 변동수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변동에 가면은 이렇게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간 사주는 이게 영전에서 가는 거죠. 승진해서 가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정일간의 사람들은 올해 편인겁절 해가지고 돈이 마른다.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 돈을 뺏어간다. 이제 그런 식의 우리 전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정축일주. 정축일주는 사유축 합금해가지고 지살이 때. 기간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축 합금이 되면서 정화한테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재성으로 와요. 그러면 이게 편인이니까 좀 독특한 일을 시작하면서 누구 같이 일을 도모하면서 재물이 점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그 정축 일주만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동 변동해가지고 누구 같이 일을 도모해가지고 그 장사점에 서서 일어나는 그런 식의 운이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정축 일주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난 것 같아요. 정축일주는 좀 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정유일주도 쉽게 말하자면 사회축하고 지살돼가지고 똑같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유일주, 정축일주는 그 저기가 비슷해요. 실상은 이제 을사일 때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일을 시작해가지고 재물이 막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의 운이 좀 강하게 왔죠. 이 정유일주의 가장 저기적인 게 시진핑이가 정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도 이게 시진핑이가 신강사주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그 문서적인 측면에서 재물이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신강하기 때문에 약간 짜증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죠. 변동수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예일주는 이게 사해충 해가지고 역마가 되거든요. 이게 사해충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크게 이제 그 자기한테 이제 정예일주는 이렇게 신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때는 자기가 승진한다, 출세한다 이제 이런 운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정예일주는 선비사주라 그래가지고 선생 쪽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선생이나 가르치는 업적으로 많이 나가 있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승진하는 운이 되게 많죠. 그런데 크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사해 충이 와가지고서 이게 땅 부딪혀가지고 권세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영전에서 크게 승진한다는 운이 되게 강한데 요 사회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건 사회적 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통상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충이 있을 때는.
정유준, 정축은 빗대가 설명을 했고, 정밀주. 정밀주는 이게 되게 얍삽하고 이렇게 되게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좀 그런 일주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을사오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물을 마르면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변동수가 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지가 역마가 되면은 이렇게 배우자고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부부가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정밀주 사람들은 올해 이제 신강하면은 짜증 나는 일이 좀 많고 재물이 말을 그렇고 신약하면은 자기가 출세해서 가거나 득세해서 가고 하면서도 좀 바빠진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정사일주는 이게 정사일주의 가장 저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황교안이가 정사일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사일주는 올해 뭐냐면 이게 사사적이 돼가지고 지사래가 되게 바빠져요. 바빠지고 조금 이렇게 신강하고 있는 짜증 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거 이제 이게 형살로 미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관제 구술도 얽히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정사일주 사람들이 여기 정예일주 사람처럼 이게 지살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사일때 정사 이렇게 을사하면 이렇게 몸이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그 불러오는 지병이 도질 수가 있죠. 불러오는 지병, 그러니까 혈압, 심장. 그다음에 정은 이렇게 작은 창자를 주관한다 가지고 소화기 쪽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 쪽하고 심장, 혈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병이 도진다 그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사일주나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지병이 병에 이렇게 병을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 조심해야 되고 정사일주는 이제 그 심장병 같은 혈압 같은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